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 N분화학에서는 특정 몰 농도를 갖는 용액을 만드는 실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게 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데, 쉽게 나오면은 쉽게 풀 수 있겠지만 어렵게 나오면은 이 각각의 실험 과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몰농도 변화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영상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만들어 볼 용액은요, 0.2몰 농도 수산화트륨 수용액 250ml입니다.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 그만큼을 녹여서 용액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때 사용하는 공식이 저번 N분화학에서 다뤘던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구한다 인데요. 몰농도가 5분의 1 몰농도, 부피, 리터 부피로 4분의 1 리터잖아요. 그럼 곱해요. 5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럼 뭐가 나오죠? 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나옵니다. 얘를 질량으로 바꿀 때에는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겠죠? 수산화트륨 화학식량 40이니까 2g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일단 했어요. 여기에서 자주 물어보는 틀린 보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준비된 용질 2g에 물, 증류수 250ml를 혼합하여 혼합 용액을 만든다면 이때 혼합 용액의 몰농도도 0.2 몰농도가 나올 것인가? 이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용질 2g을 증류수 250ml에다 녹여서 용액을 만든다면 그때 용액의 몰농도도 0.2 몰농도가 나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어봤겠죠. 근데 왜 안 나오냐면 몰농도 구하는 공식 잠깐만 쓰고 갈게요.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실험 과정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증류수 250ml를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용질을 녹이고 있어요.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혼합 용액의 부피가 250ml로 일정할까요? 아니거든요. 용질이 첨가되면서 전체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공식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공식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0.2 몰농도 용액을 만들려면 정확히 250ml에 2g이 들어가야 돼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딴 식으로 실험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전체 부피가 내가 만들려고 했던 부피보다 커져버렸죠. 용질의 몰수는 2g 그대로 사용하니까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럼 몰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분수의 분모값이 커졌으니까 전체 분수값은 작아지겠죠. 즉 이런 실험 과정을 통해서 용액을 만들게 되면 혼합 용액의 몰농도는 어떻게 된다? 0.2 몰농도보다 작아진다.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는 보기거든요.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잘못된 방법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험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g의 NaOH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냈다면 2g의 NaOH를 준비해주면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실험기구가 뭐예요? 바로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을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그림 실력이 좋진 않으니까 이렇게 대충만 그려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전자저울에 NaOH를 바로 올리면 하수입니다. 왜냐하면 2g의 NaOH 질량을 쟀어요. 이걸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약포지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올려놓고 NaOH를 거기 위에다가 올려주는데요. 이때 실험 과정 하나가 추가됩니다. 약포지나 플라스틱 용기를 올리면 얘네들의 질량 때문에 눈금이 달라지겠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버튼 하나를 눌러주셔야 돼요. 버튼의 이름은 0점 조절 버튼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의 상태를 0g으로 다시 만들어줘요. 즉 약포지를 올려놓고 0점 조절 버튼을 누른다? 약포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의 질량이 0.00g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약포지를 들면 마이너스 질량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0점 조절 버튼까지 눌렀어.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뭘 올려놓으면 돼요? NaOH를 올려놓으면 돼. 그럼 NaOH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럼 여기에 준비된 NaOH를 어디에 옮겨 담아야 돼요? 비커에다가 옮겨 담는데요. 비커에다가 NaOH를 바로 넣는 게 아니에요. 비커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증류수가 담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왜 증류수가 담긴 비커에 NaOH를 녹여야 될까요? 일단 비커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비커가 있었어요. 만약에 비커에다가 증류수를 미리 넣어놓지 않고 NaOH를 여기다 먼저 넣으면 특별한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왜 증류수를 먼저 담아놓으라고 하냐면요. 용질의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NaOH는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약포지 위에다가 조금만 오래 올려놔도 약포지에 달라붙고요. 특히 이런 비커의 유리벽면에는 진짜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NaOH를 그냥 넣잖아요. 그럼 물을 넣었을 때 비커 바닥에 NaOH가 달라붙어서 잘 안 녹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농도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NaOH가 물에 녹는 반응이 발열 반응이거든요. 이때 발생하는 순간적인 열 때문에 비커가 깨지거나 물이 좀 튀어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증류수를 먼저 넣어줍니다. 근데 이거는 꼭 NaOH로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실험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기억합시다. 비커에다가는 미리 뭘 담아놓는 게 좋다? 증류수를 담아놓는 게 좋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이유는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보통 실험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증류수가 담긴 비커에다가 NaOH를 잘 녹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용액의 부피를 몇으로 맞춰줘야 돼요? 250으로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하는 실험 기구가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부피 플라스크의 그림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누누이 말하지만 선생님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냥 알아볼 수만 있게 그린 거에 의의를 둘게요. 벌써부터 찌그러지고 난리가 났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랑 상당히 유사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하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하나 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어떤 용액의 부피를 내가 원하는 만큼 준비할 때에는 메스 실린더나 눈금 실린더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실험 기구들 바닥을 보잖아요. 실험 기구에 오차율이 써져 있어요. 즉 250ml 비커가 있어. 눈금이 분명히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오차율이 생각보다 되게 커요. 여기 눈금 맞춰가지고 250 담잖아요. 그럼 얘는 250이 아니야. 막 245부터 255 사이 이 지랄이 난단 말이에요. 어때요? 내가 원하는 부피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없거든요. 비커, 눈금 실린더, 메스 실린더, 삼각 플라스크 이런 얘들은 오차율이 상당히 높은 기구예요. 그럼 내가 원하는 부피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오차율이 상당히 낮은 오차가 잘 안 나오는 실험 기구를 사용해 줘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부피 플라스크입니다. 근데 얘는 오차가 상당히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갖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잴 수 있는 부피가 딱 하나입니다. 눈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는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50ml짜리, 100ml짜리, 250ml짜리, 500ml짜리, 1L짜리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여기 있는 눈금까지 채웠을 때 그만큼의 용액만 담겨요. 무슨 뜻이야? 다른 부피는 잴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즉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용액의 부피가 250ml였어. 그럼 몇 ml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해야 된다? 250ml 부피 플라스크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500 준비해가지고 절반만 담으면 된다. 이딴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250ml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용액을 옮겨 담아야 되는데 그림을 크게 그렸긴 하지만 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용액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주둥이가 되게 작거든요. 그럼 바로 옮겨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를 얹어줘야 돼? 용액을 옮겨 담을 때 쓰는 깔때기를 얹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깔때기 사용법 기억나요? 깔때기를 그냥 여기에다 올려놓고 쓰잖아요. 그럼 깔때기 밑으로 용액이 빠지다가 어느 순간 안 빠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림을 이렇게 어이구 큰일 났네요.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이 상태에서 용액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딱 이렇게 아예 깔때기를 올려놓고 용액을 붓잖아요. 그럼 용액이 아래쪽으로 들어가면서 기체가 밖으로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 기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부 기압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위쪽에 있는 용액이 아래로 안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안쪽에 있는 기체가 빠져나갈 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깔때기를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살짝 띄워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깔때기를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선생님 깔때기에 용액이 안 빠져요 라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알려드리니까
그리고 깔때기 쓰는 건데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좀 아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알아둘게요. 그럼 이때 깔때기를 이용해 가지고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로 옮기는데 이때 해야 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비커 내부를 여러 차례 헹궈서 헹군 용액도 부피 플라스크에다 옮겨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용액을 한번 깔때기를 이용해서 부피 플라스크에다 옮겨 담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용액을 다 옮길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막 벽면에 물방울도 남아있단 말이야. 거기 NaOH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그걸 넣지 않으면 NaOH 손실이 일어나요. 즉 몰롱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에 중류수 넣어서 두세 번 흔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닥 부분까지 용액이 이제 찰랑찰랑 거리게 차거든요. 나머지 부피를 뭐로 이용해서 채워주면 된다? 중류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채워주면 되는데 이때 정류수를 밑도 끝도 없이 다 넣는 게 아니라요. 보통은 이 정도까지는 그냥 비커를 이용해서 놓거든요. 근데 마지막 요 정도 있죠. 이게 생각보다 눈금이 되게 빨리 차요. 그래서 비커를 이용해서 중류수를 넣게 되면 갑자기 눈금 위로 용액이 올라와 버려요. 그럼 이 용액 다 버려야 돼요.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를 이용해서 눈금을 맞춰주냐면 또 사용하는 실험 기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생님의 그림은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자, 요렇게 생긴 실험 기구가 있거든요. 이름이 식기병이에요. 식기병. 보통 여기는 식기병에다가는 증류수나 아세톤을 담아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입구가 되게 좁아요. 그래서 물이 나갈 때 이제 물총처럼 나가거든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냐면 여기 플라스틱 용기 벽면 있죠. 여기를 잡고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압력 차에 의해서 안에 있는 액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깔때기 치우고 식기병의 끝부분을 주둥이에 대서 천천히 중류수를 채워서 눈금까지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눈금까지 용액이 다 채워졌어요. 뭐 해줘야 돼? 용액을 섞어줘야 되죠. 막에 맞고 용액 흔들어서 섞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막에 맞고 되게 소심하게 흔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마기가 생각보다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마기로 이렇게 입구를 막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요 부피 플라스크를 거꾸로 뒤집어도 용액이 잘 안 새요. 그래서 보통은 부피 플라스크를 흔들어 가지고 용액을 섞을 때 어떤 식으로 흔드냐면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얘 밑을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에요. 보통 잡고 마개를 막은 다음에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흔들어 주면은 용액이 잘 섞입니다. 이렇게 해놔도 용액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져요. 물론 마개를 꽉 막는 으로 가져와야죠. 이 마개도 부피 플라스틱 사이즈마다 마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이즈 안 맞는 마개 꽂아놓고 선생님 용액 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딱 맞는 마개를 채워놓은 다음에 흔들어서 용액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용액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실험 과정 전체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 이거 다 쓸까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물론 시험에 나오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실험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선생님이 말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다 낼 수 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에 적혀져 있는 이 네 가지의 큰 틀은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번 처음부터 쭉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용액의 몰농도와 부피를 이용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용질의 질량을 찾습니다. 전자저울을 이용해서 질량을 측정을 하는데 이때 약포지 올려놓고 0점 조절 버튼 누른 뒤 질량을 측정을 해줘요. 이때 준비된 용질을 바로 비커에다 넣지 않고 비커 안에는 미리 뭘 담아둬라? 증류수를 담아둬라. 그래서 증류수가 담긴 비커에 용질 넣고 유리막대로 잘 녹여요. 이때 만들어진 용액을 어디로 옮겨 담아? 부피 플라스크로 옮겨 담는데 이때 비커를 두세 차례 더 헹궈줘야 돼요. 이걸 제대로 헹구지 않으면 용액의 몰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옮겨 담을 때는 뭘 사용한다? 깔때기를 사용하는데 깔때기는 조금 들어서 사용을 해줘야 된다. 한 번에 눈금을 다 채우진 않아요. 용액을 옮겨 담으면 한 절반 정도 부피가 차거든요. 나머지 비커 이용해가지고 증류수 채워주는데 마지막 부분은 뭐를 이용해서? 식기병을 이용해서 눈금을 채워주면 된다. 그 다음 막에 맞고 흔들 때에는 위아래로 과감하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뭐 빠르게 막 흔들 필요는 없고요. 보통 이제 어느 정도로 흔드냐면 이렇게 이 정도로 섞으면 됩니다.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섞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제 용액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이 정도 설명을 이렇게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복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상 멈춰놓고
복기가 잘 된다? 그럼 이제 영상 닫고 넘어가시고요. 복기가 잘 안 된다면 그 부분 다시 찾아서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쉬운 내용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정보가 담겨 있고요. 시험 문제에 출제될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거. 그러면 여기까지면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용해 만드는 과정 다 정리됐을 것 같으니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